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르면 이제 오늘 오후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시작될 텐데요. 풍성해진 식탁만큼 우리의 마음도 좀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면 좋으련만, 이상하게도 이 명절만 되면 유독 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잘 못해서 마음과 말이 엇나가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명절하면 좀 마음이 풍성해지는 기분과 동시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릴 정도로 네. 명절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참 왜 그럴까요? 같은 말인데, 진짜 똑같은 단어로 이루어진 말인데도 명절날 들으면 괜히 좀 뾰족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왜 뾰족하게 들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명절 때마다 덕담을 들으면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덕담을 하는 나이가 되고 보니 네. 이제 가족들 모이면은 뭐 조카들한테 야, 너 취업했냐? 아니 너 그러면 저 대학 졸업하고 뭐 할 거냐? 그럼 뭐 잘 되지? 이렇게 묻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지는 거예요. 아차차 입을 닫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상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걱정이랍시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애정어린 그 말인데.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뭔가 질책을 하거나 재촉하거나 좀 비교하거나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 금지라고 적힌 명절용 오. 티셔츠도 있다 그래요. 진짜요? 뭐 취업 여부 묻지 말기, 뭐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런 거 금지.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참 재밌고 기발한 발상이다 싶긴 한데 네. 명절에 가족끼리 친척들끼리 얼마나 상처되는 말을 많이 주고받았으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것까지 나올까 싶어서 다가오는 명절이 또 걱정이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가 가족들인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갈등이 깊어져서 명절 연휴를 아주 싸늘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명절을 편안하고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추석 특집으로 2주 동안 소통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교육학 박사이자 심리소통 전문가인 오수영 박사님을 모셔서 건강한 명절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통으로 향기를 전하는 심리소통 전문가 오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향기로운 인사를 또 해주셨어요. 네, 제가 오수향 심리소통 전문가를 좀 더 소개해드리면요. 현재 대화심리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건강한 소통법을 전파하는 강연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 소장님 이력 가운데 아주 특이한 이력을 제가 봤어요. 저서가 국내는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까지. 네,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작년에 메가베스트셀러 1위를 하게 돼서 네, 인도네시아에서 그 강연 초청을 또 해주셔서 예. 초청 강연을 진행을 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또 해달라고 해서 50여 분의 기자분들과 함께 또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라디오에 출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네, 라디오 인터뷰 요청을 받아서 네, 라디오 인터뷰 방송 출연도 하게 됐습니다. 와, 저 먼 인도네시아에서 기자회견, 강연, 방송까지 예. 하고 오신 분이 저희가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심리소통 전문가라고 하면 소통이랑 심리소통이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네, 이 소통은 말 그대로 말을 통해서 말을 어떻게 제대로 잘 통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소통이 네. 되는데요. 심리 소통은 말을 통해서 말만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잘 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잘 헤아려져서 내 마음도 잘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잘 알아차려서 말을 통해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심리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수영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소통 전문가가 되셨어요? 저는 사실 그 교원 연수원에서 교사분들의 목소리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예,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교원분들의 아이들을 재우지 않고
수면제 목소리를 탈출할 수 있는 교원의 목소리 비법 이걸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네. 그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보이스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다가요. 그리고 이제 교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법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대화법만 가지고는 뭔가 좀 더 그 심도 깊은 그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심리학을 기저로 해서 이렇게 심리 소통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하려면 잠이 들지 않아야 되니까 시작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말하는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소통이 잘 되는 게 저도 처음에는 이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건 어떤 걸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아나운서처럼 우리 지금 두 아나운서님도 계시지만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게 소통을 잘하는 걸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 2,500여 회 이상 강의를 진행해 보니까 소통을 정말 잘한다라는 건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하나가 돼주는 거 그게 소통을 정말 잘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하나가 돼주는 거. 네. 마음을 읽어주는 거. 그럼 반대로 이건 진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다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건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하나가 돼주지 못하는 게 이제 소통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불통이다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그 소통을 풍선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선이요? 네, 우리가 그 풍선이 일단 그 부풀어지려면 예. 바람을 입으로 넣어야죠. 입김을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따뜻한 온기가 불어넣어져야 그래야 이제 풍선이 부풀려지게 되는데요. 풍선이 이렇게 다 불어지게 되면 풍선은 하늘로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늘로 떠오른 풍선을 보게 되면 우리 기분이 어때요? 좋죠. 네, 기분이 날아갈 듯 네. 좋아지잖아요. 소통도 그런 것 같아요. 소통이 정말 잘 되면 이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정말 하늘로 날아갈 듯 행복해지는 힐링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게 되면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빠진 채로 이렇게 뒹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같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통을 잘한다라는 건 풍선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선생님 입으로 분 풍선은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늘 항상 있거든요.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명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예. 명절 앞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진짜 소통이 안 되니까 더 명절에 가기가 싫고 막 이런 분들 좀 많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된다 명절 앞두고 걱정이다 뭐. 명절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행복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게 명절이라는 게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어떤 일을 기념해서 즐겁게 그날을 기념해서 보내는 게 명절입니다. 네. 그런데 즐거워야 할 명절에 이 스트레스가 한가득해서 이 스트레스가 한가득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심지어 병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명절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서 머리 아파 이게 머리만 또 아픈 게 아니라 왠지 또 허리도 아픈 것 같아. 이상하게 좀 오늘따라 유난히 뭐 가슴도 좀 아픈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통증 호소하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그 통증까지 유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명절이 유난히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관련된 상담이나 강의 이런 제안들이 많이 요청이 들어오나요? 많나요? 명절이 지나게 되면 강의가 딱 2배로 입금이 많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의미로 모르겠습니다. 대목이네요. 명절이 지나면 강의가 야. 딱 2배로 그 정도로 많다는 오르는 얘기네요. 것 같아요. 네. 아마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명절 이후에 또 가을이 딱 완연하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힐링 소통 강의를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이유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보통은 명절이 지나게 되면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강의 의뢰를 한 2배 정도 이상, 2~3배 더 주시는 편입니다.
보통 대한민국 여성들은 명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명절을 좋아하는 케이스는 그죠? 명절이 뭔가 일거리 가져다 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특별히 명절이 평상시보다 기쁨이 한 3배 더 네, 현실이네요. 네, 기쁨을 주더라고요. 풍요로워지니까요. 그런 책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처럼 이 남자와 여자는 태어난 행성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네. 이 소통에 있어서 성별도 되게 좀 문제가 됩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소통에 있어서 성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그 심리학이 여러 심리학들이 있잖아요. 아동들의 심리를 연구한 심리학은 뭐라고 아나요? 아동심리학. 아동 아동 심리학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의 심리를 연구한 심리학은 뭐라고 노인 하나요? 심리학이죠. 그렇습니다. 노인 네. 심리학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심리를 연구한 심리학은 여성 심리학. 여성 심리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심리학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있는데 네. 남성 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남성 심리학 못 들어보셨죠? 남성 심리학은 학문에 존립하지 진짜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유인즉슨 혹자들은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답이 없나? 남성 심리학이랑 이 심리학이 같기 때문에 남성 심리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심리학은 바로 아동 심리학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 정도로 이 남성들은 아동처럼 그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말도 소통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디테일, 신경 쓰고 그리고 관계지향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추석 특집에는 좀 명절 심리학을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소통 특강으로 모셨으니까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실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한 가족 소통법, 행복한 건강 소통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방 대구에서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소통 특강 그 첫 번째 시간은요. 오수영 박사님의 명절 대화 이렇게 하라로 준비했거든요.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시게 될 강의의 주제는 추석 명절 특집 대화의 기술 명절 대화법입니다. 행복한 가족 소통 그리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면 되는지 오늘 그 노하우와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의 의미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근데 즐겨야 되는 이 명절에 이 즐거움이 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하십니까?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죠. 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신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겪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스트레스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허리도 유난히 좀 더 많이 아픈 것 같다. 그러니까 통증이 2배, 3배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명절 증후군, 명절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명절 스트레스 1위,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대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3년도에 그 통계청에서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혼인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혼인을 하셨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이혼을 하셨나 하고 봤더니요. 결혼한 분들은 19만 3,700쌍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중에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9만 2,394쌍이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하는 사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가장 많은 사유가 보통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이 성격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봤더니 말에서 오는 갭, 말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절 뒤에
말다툼으로 이혼하는 사례도 그렇게 많다고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소통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지금 우리의 소통 신호등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그 신호등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 상태인가, 주의 상태인가, 위험 상태인가. 그 위험 상태는요, 이 소통이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소통이 막혔다라는 걸 불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통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이 불통인 상태가 쌓이다 보면 고통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되면 이건 소통의 위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통은 안녕하십니까?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내 편 같은 우리 가족. 사실 내 편이어야 되는데 오롯이 내 편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저 사람이 지금 진짜 내 편이 맞나? 남보다 못하다.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남편은 내 마음을 제대로 모른다. 또 아내는 남편이 깝깝하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부모를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 부모는 또 애들의 마음을 도통 알지 못하겠다. 특히 즐거워야 할 명절에 이 불통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서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자, 가족 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고 이 가족 간의 소통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말에도 온도가 있다. 온도가 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대화에도 온도가 있다. 온도가 있다. 말에도 대화에도 온도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그저 그 인사 한마디에 사람의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를 잠깐 나눴는데 나는 되게 성의와 정성을 다해서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좀 이렇게 좀 싸해요. 이렇게 맞아. 싸하게 인사를 받아주게 되면 그러면은 순식간에 사람의 체온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말도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실게요. 나의 말은 나의 말은 나를 닮았다. 나를 닮았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나의 말은 나의 말은 나의 내면을 닮았다. 나의 내면을 그래서 닮았다.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에 분노와 짜증이 많은 분들은 1년 365일 분노와 짜증을 이렇게 표출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허구한 날 말끝에 막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면 이 분노와 짜증이 많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더워 미치겠네. 이렇게. 그리고 가을에 막 단풍잎, 은행잎이 날려요. 자, 그러면 이 분노와 짜증이 많은 이분은 낙엽이 왜 이렇게 날려? 진짜 왜 낙엽 이렇게 때문에 쓰레기가 미쳐버리겠네, 진짜. 진짜 다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정말 죽겠네, 정말.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자, 그리고 봄에 황사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입니다. 자, 이 분노와 짜증이 많은 이분은 뭐라고 하실까요? 숨도 못 쉬겠어. 짜증나. 미쳐버리겠다, 정말. 왜 나갔지? 숨을 못 쉬겠다, 진짜. 머선 일이고, 숨을 못 쉰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분이요, 겨울에는 정말 멀쩡하셨으면 좋겠는데. 추워 죽겠다. 뭔 놈이 하시겠 추워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분께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분 있죠? 곧 돌아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곧 미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짜증나. 무수히 많은 그 논문 자료가 있는데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이렇게 짜증과 분노를 많이 표출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짧다. 무려 5.7년이 짧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병증에 노출될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무려 7배가 높다라는 존스 홉킨스 연구대학 자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말은 배운 대로 하기보다 배운 대로 하기보다 배인 대로 하게 된다. 배인대로 하게 된다. 그만큼 말은 뭐가 중요하다? 습관이 우리 인형처럼 생기신 우리 또 지민 아나운서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우리 말의 습관이 제대로 배이질 못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불통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요. 이 불통이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 고통이 야기되고 결국에는 아이고 내가 뭐 이 사람 아니면은 뭐 사람 없겠나 천지 늘린 게 남자다. 나는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데 특히
특히 명절에 마음의 내상을 입는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한 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가족의 말은 가족의 말은 우리 가정의 미래다. 우리 가정의 미래다. 네, 우리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 타이틀을 또 한 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건강한 소통이 건강한 소통이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 네, 미국의 다수의 그 대학에서 소통을 잘하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나 하고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잘하는 것이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를 올리기도 하고요. 메타볼리즘, 신진대사를 좋게 하기도 하고요. 블러드 서큘레이션, 심지어 혈액순환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의 수입이 2배, 3배 오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요. 유엔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몇 살까지가 청년인가 하고 봤더니 이 나이까지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65세요? 네, 65세까지를 청년이다라고 청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지금 김쌤 네, 청년. 네, 청년인 겁니다. 와. 예, 이처럼 이제는 65세가 그 뭐 환갑잔치라고 해서 막 잔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잔치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65세는 청년이다라고 유엔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이 65세가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가장 지대하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통, 말이라는 겁니다. 특히 명절 뒤끝에 그렇게들 체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명절 뒤끝에 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대화하면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린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 건데요. 인사를 하는데 손을 동그랗게 쓰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동그라미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손을 동그랗게 쓰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동그라미 인사법이라는 건데요. 그 신경정신학회에서 네. 손을 동그랗게 쓰면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 놀이공원에 가면 캐릭터 인형 분들 있죠. 그죠? 그분들이 네. 안녕, 이렇게 손을 진짜. 동그랗게 쓰면서 인사를 그렇게 유독 많이 하세요. 많은 인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많이 쓰나 하고 봤더니 네. 손을 동그랗게 쓰면서 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기쁨이 2배가 된다. 마음의 평안이 온다. 스트레스 프리 상태가 된다라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우리 친지분들 만나시면 다들 잘 지냈어? 안녕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우리 처음 아들 까꿍 뭐 이렇게 한번 인사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너 뭔 일이야? 네. 그럴 것 같아. 아마 엄마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처음엔 굉장히 좀 부끄러운데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인사법이 바로 이 동그라미 인사법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명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불통이 막아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빡 끝난다. 자, 어떻게 그 소통을 하면 되냐면요. 먼저 고개를 끄덕여 봐 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여 봐 주십니다. 네. 자,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해한다, 알겠다. 이해한다, 알겠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런 그렇구나. 의미잖아요. 네.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듣고 있는 것보다 고개를 끄덕여 주는 순간 어머나 저분은 사람이 너무 좋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 마음을 잘 알아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별거 안 했고 고개만 끄덕여 줬는데. 그리고 두 번째 박수를 한번 쳐봐주세요. 박수를 이렇게. 네. 박수를 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뭔가 공감 아니면 공감해주고 응원 있다, 뭐 이런- 응원해준다, 격려해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칭찬을 할 때도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숨소리에도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유난히 이게 숨소리를 그 좋지 않은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한숨을 그렇게 많이 내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 네, 있어요. 돌아삐겠다. 뭐 이래 명절 되면 뭐 할 게 많노 진짜 전이 몇 개가 도대체 이렇게
숨소리가 또 우리 이 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숨소리만 냈을 뿐인데 우리 애들이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수 쳐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걸 또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지 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한번 해보실게요. 오, 한번 해보실게요. 오, 요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감탄을 예, 감탄해주고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를 쳐주면 아우 우리 엄마는 진짜 정말 부자는 아니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만으로도 상대방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 가족이 다들 행복해질 수 있고 온 가족이 다들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추석 명절 때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순식간에 행복해질 수 있는 소통법, 온 가족 미소 소통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개나리 한번 개나리. 해보실게요. 개나리 한번 개나리. 해보실게요. 미나리 한번 해보실게요. 미나리 미나리. 해보실게요. 자, 보따리는 손동작을 같이 해주셔야지 돼요. 손동작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손을 올리시면서 보따리를 펼치는 느낌으로 보따리 보따리라고 해보실게요. 개나리, 미나리, 리 이렇게 리자로 끝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뇌는 착각하기 시작해요. 이 우리 뇌는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멍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좀 기분이 좀 다소 우울하고 아우 난 좀 명절 다가오고 이러니까 아우 뭐 이렇게 또 전도 많이 구워야 되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그저 입꼬리만 올리고 있어도 뇌가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나 오늘 이 주부님 기분 엄청 실이 좋으신가 봐 하고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긍정 호르몬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뭐만 해도 입꼬리만 올리고 있어도. 제가 강의하면서도 늘 자주 하는 말인데요. 얼마 전에 또 최화정 씨가 또 그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 입꼬리를 올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지인 교수님께서 올해 105세 되셨어요.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신데요. 그 김형석 교수님을 제가 모 강연 자리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 자리에서 이렇게 몇 차례 뵀었는데 뵐 때마다 100세가 넘으신 이 학자 교수님께서 늘 항상 입꼬리가 올라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단 한 번도 입꼬리를 내린 적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늘 항상 그렇게 미소를 짓고 계세요. 이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박사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인상을 팍 쓰고 있어도 하루가 가지. 네, 그렇습니다. 하루가 인상을 쓰고 있어도 하루는 가죠. 그런데 미소를 짓고 있어도 그래도 하루는 가지. 네, 미소를 짓고 있어도 또 하루는 가죠. 근데 있지, 내 주변에 인상 유난히 많이 쓰고 있던 애들은 다 가고 없어. 가고 없어. 모두 다 가고 없고, 네, 본인만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미소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요. 우리의 건강에, 그리고 우리 가족, 건강한 가족, 그리고 행복한 가족이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개나리, 개나리, 미나리, 미나리, 보따리, 보따리. 네, 오늘 요 소통법을 잘 배우셔가지고 명절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친지분들 만나면 다들 이렇게 보따리 인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 두 번째 있는 이분이요. 네, 저희 아버지이세요. 오, 잘생기셨다. 인물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본인께서도 본인이 인물이 좋다는 걸 아세요. 어머니도 네. 인물 보고 결혼하셨네. 네, 저희 엄마가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세뇌됐던 말이 있는데 네네. 항상 그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빨을 이렇게 꽉 깨무시면서 지향아 있지 배우자를 만날 때는 절대 얼굴 뜯어먹고 싸는 거니까 얼굴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네, 다 용서될 하셨어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그 이
잘생긴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또 늘 항상 긍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만나서 이게 3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요, 명절이 되면 유난히 더 저희 엄마께서 이분만의 이제 소통법이 더 있으셔가지고 많은 그 친지분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저희 엄마께서 이제 명절 때뿐만이 아니라 늘 항상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는데요. 혹시 그 이 동요 들어보셨어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기찻길 옆에 네. 오막살이가 네. 있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 가사 쓰신 분은 그 주변의 상황을 정말 잘 간파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기찻길 옆 출신이라 너무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5가구가 화장실 하나 쓰는 다세대 주택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편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직업이 신발 공장을 다니는 분들이셨어요.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만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발 바닥을 그 만드는 일, 그 우리가 흔히 그 프레스 신발 바닥 찍는 일을 하셨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신발 가피에 그 미싱 이렇게 박는 거 있잖아요. 봉제, 전문 용어로 오바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다라락 이렇게 이거 가피 박는 일을 두 분이 하셨어요. 이름하여 이제 두 분이 CC 신데요. 컴퍼니. 컴퍼니 커플이라고 공장에서 만나셔가지고 네.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소통법, 이분만의 이제 긍정적인 소통법으로 온 동네가 아주 떠들썩하고 특히 이제 명절이면 그렇게 많은 친지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아침에 저희 엄마께서 이제 눈을 뜨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경상도 분, 저희 엄마도 부산 분이시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애들을 깨웁니다. 떠 일러라 이렇게 기차활동 삶아 드신 것처럼 굉장히 파이팅으로 애들 이렇게 깨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도 아침에가 빨갛다 그지? 아이고 날씨 엄청 실이 좋네. 오늘도 엄마 말 따라하고 하루 시작한다. 오늘도 즐겁게 화이팅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상도 분이라 어머니는 발음이 그렇게 한대요. 지금도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만나면 수양아 오늘 우리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 갈까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안 되시는데 이걸요 제가 몇 살까지 한 줄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이 즐겁게를 외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엄마, 내 오늘 하나도 안 즐겁거든. 내 오늘은 말 안 하고 학교 갈 거다. 그럼 저희 엄마께서 아이다 수양아 말하고 가거라. 엄마는 있지. 막 네가 유명한 사람 안 돼도 되고 돈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 안 돼도 돼. 그냥 있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말하다 보면 그럴 때니까는 말하고 가그래. 그러면 제가 가방 메고 오늘도 즐겁게 화이팅 이러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께서도 이런 특별한 이분만의 긍정 소통법 그리고 또 삶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애티튜드로 성공한 리더, 여성 리더가 되셨어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는 통장님입니다. 네. 한 동네를 지금 10년째 이끌어가고 계세요. 온 동네에서 강 통장님 하면 모르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이런 긍정적인 소통으로 말미암아서 이 3명의 이 아이들은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회복 탄력성이 높고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오늘 좀 힘들지만 내일은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저희 엄마께서 명절 때 또 이렇게 조카들 이렇게 만나면 저희 엄마가 신기한 겁니다. 왜 아유 저기 우리 조카 너무 오랜만이야. 우리 있지 말하다 보면 그래 되니까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 오늘도 즐겁게 추석도 즐겁게 설날도 즐겁게 인생을 즐겁게 이렇게 외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저희 엄마 보면 그렇게들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그 소통을 전하러 다니니까 한 번은 제가 부산에 강의를 갔다가 16층 사시는데 1층에 미리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빠 날도 더운데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1층에 미리 나와 있어. 뭐 급한 말이 있어 내한테. 그랬더니 저희 아빠께서 아니네 우리 딸한테 아주 저기 긴급하게 전달할 말이 있었어. 그런데 바로 이 말이야. 내가 동작도 같이 해야 돼가지고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다음 달에 용돈이 올라간다 이렇게 줘요. 동그라미 있었고 용돈 올려달라는 얘기시구나. 용돈 올려달라. 제가 그래서 어머. 다음 달에 용돈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명절 때 우리 그 친지분들 만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인사법도 한번 해보시고 개나리 미나리 보따리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도 즐겁게도 한번 추석도 즐겁게 네 매일매일 즐겁게 하시면 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인생이 즐거워진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친척분들 만났을 때도 우리 뭐 오늘 즐겁게 한번 보내봅시다 이렇게 오늘도 잘해봅시다. 오늘도 저기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우리 또 다음에 또 꼭 만나자 이렇게 만나면서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마무리하는 것은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탑 시크릿, 네, 탑 테러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대화의 달인이 되기 위해선 추석 명절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 먼저 첫 번째요 이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뭔가 네. 추석 네. 명절 대화법에 우리가 건강한 대화법 배우는데 이게 뭔가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소통의 시작점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요즘 힘든 일 없어? 아유, 요즘 뭐 어려운 일 없어? 이렇게 물어봐줘. 특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좋아해요. 뭐 용돈 뭐 얼마나 주면 좋겠어 이런 말 묻는 거 조카들이 좋아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좀 진정성이 왜곡된 말일 수 있지만 우리 옆에 또 우리 서로 조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사실이 좀 왜곡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실게요. 진정성이 좀 다소 왜곡돼서도 한번 해보실게요. 어려 보여요. 어려 보여요. 예, 진짜요? 다소 진정성이 왜곡돼서도 한번 해보세요. 네, 추석 명절 네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대화법 두 번째는 선생님 어려운데 어떡하죠? 네, 그럴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사람이 또 보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면 안 돼요. 네.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두 번째, 그 우리가 추석 명절에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조카 이번에 키가 많이 컸다. 세상에 이거는 세대 불문하고 다 좋아하는 칭찬인데요. 와, 이번에 유난 씨를 예뻐졌네. 지난번보다 더 예뻐졌다. 예뻐졌다는 말은 아기부터 네, 이 시니어 어르신 분들까지 다 좋아하는 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네, 세 번째 소통의 비법은 바로 오 진짜요 한번 해보실게요. 오 진짜요? 진짜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배우셨죠? 해보실게요. 해보실게요. 오, 해보실게요. 네, 요렇게 이 한숨 쉬시지 마시고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우리 고모는 우리 이모는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투에도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한번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떡볶이 가게 사장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10,000원입니다 끝. 그런데 친절한 떡볶이 가게 사장님은 맛있게 드셨어요? 10,000원입니다라고 해요. 우리가 명절 때도 마찬가지죠. 뭐 저기 뭐 조카 오랜만이야.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어떻게 말투에 메이크업을 입히려면 우리 조카 오늘아 고생했지. 오늘은 수고 오랜만이야. 많았다. 요렇게 하는 게 말투에 메이크업을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한마디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고 네.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명절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 몸이 안 좋아. 머리도 아프고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했노? 평소에 내가 운동 좀 하라 했나? 안 하라 했나? 그러니까 맨날 아프다. 맨날 아프다고 하고 명절 때는 맨날 첫날 기쁠 명절에 아프다 더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수 남편, 중수 남편은요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음식 마련하느라 힘들었어 그럴 거야. 근데 많이 힘들었나 보다. 약 사다 줄까? 괜찮은데, 약 사다 이 정도도? 요거까지도 괜찮죠. 괜찮죠. 예. 약 사줄까 이렇게. 근데 고수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음식 마련하느라 힘들어서 그럴 거야. 미안해. 다음부터 뭐? 같이 할게. 나도 같이 할게. 이게 고수 남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남편님들 나는 하순가, 중순가, 고순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특히 명절 때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 그렇게 명절 때 이혼율이 높다고들 그래요. 근데 어떤 말들이 이렇게 상처가 되나 봤더니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럴 거면 이혼하자 이런 말. 만약에 이혼을 정말 염두에 두고 하실 거면 모르지만 이혼을 안 하실 거면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자 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내사을 잊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너네 부모가 문제야. 명절 때도 우리 시댁 식구들 만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 처가댁도 가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쪽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네, 이게 원 패밀리 법칙이라 그래서 그쪽 식구들을 건드리는 순간 얘기가 하던가요? 커집니다. 네. 일이 너무 커지게 돼요. 그리고 너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 내가 이번에 딱 명절 지내보니까 네가 있지 계속 정말 사람 스트레스 받고 내 한숨 쉬었었고 막 계속 힘들다 해서 난 이랑 못 살겠다. 근데 결혼한 것 자체가 후회된다. 이렇게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말은 결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절대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애들을 또 케어하다 보면 이럴 때 있죠. 네가 그래놓고 부모 맞아? 이런 말들. 네가 아빠 맞아? 네가 아빠 맞아? 그래놓고 네가 엄마 맞아? 이런 말들 속상한 말들이에요. 그럼 애들한테는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느냐? 집어차라 그러려면 공부 뭐 이런 말들. 공부 안 하면 니 그래갖고 바보 된다 어쩌려고 그러는데 이번 명절에 있지 니 딴 데 들어라 지금 막 3박 4일 이렇게 빡 쉴 때 들어가서 딱 공부만 해. 어디 나오지도 말고 딱 공부만 해. 이렇게. 그리고 도대체 누굴 닮아서 우리는 도대체 누굴 염두에 둬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그 아이의 생부 아버지를 이제 너네 아빠다 엄마는 안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너 갖다 버린다. 어떤 분들은요 저기 박사님 놔두고 간다는 괜찮아요 이렇게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분리불안이 유기되는 불안 있잖아요. 유기되는 불안은 분리불안의 10배의 고통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뭐 이런 말들 이 아이들로 하여금 큰 내상을 입게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명절 때요 이 말은 정말 하지 말자. 자 명절에 피해야 할 사생활 침범 잔소리 부문별 제가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적 관련이에요. 반에서 너 저기 몇 등 하니? 니 뭐 저 어느 대학 가려고 뭐 이런 말들 동기부여 다운시키는 말이니까 애들한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이 말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니 저기 막 몇 년 동안 하더만 그래 취업했나? 그래 저 뭐 취업했다더만 연봉이 얼마고 이런 말들 자존감이 몹시 내려가게 되죠. 겨우 입사했는데 연봉이 얼마 안 되는 거지 내가 말할 수가 없는데. 자 그리고 이런 말들 결혼 관련해서예요. 니 만나는 사람 있나?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뭐 결혼 그래가 뭐 언제 할 낀데. 사실 요즘 비혼주의자들이 많잖아요. 연애만 하자 이런 분들도 많아서 이런 말들이 역시 조심해야 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자녀 관련한 질문이에요. 애는 그래서 뭐 언제 나을 낀데? 지금 나와도 너 산이야. 이런 말들 너무 상처되는 말이죠. 그리고 애는 그래가 뭐 되게 막 저기 막 고3 뭐 그때 수험생이었잖아. 학교 그래가 어디 갔노? 이런 말들 상처되는 말들이에요. 자 그리고 5번째 퇴직 관련인데요. 또 요즘 또 조기 퇴직이 또 많잖아요. 네, 퇴직하고 요새 뭐 해요? 이런 말들. 안 그래도 퇴직 후에 내 마음도 엄청 공허한데 취업도 정말 난해한데 거기다가 뭐 하냐 이런 말들도 상처되죠. 그리고 세대 초월해서 또 기분 나쁜 말 있어요. 바로 살쪘다. 니 지난번보다 확실히 살이 쪘다. 그래, 많이 댕굴댕굴 굴러가겠다. 뭐 이렇게. 아이고, 그래가 요새 평균 키가 안 돼. 키가 더 커야 되겠어. 이런 외모를 비하하는 말들 역시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민감한 사생활은 기분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이 가족 간에도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강요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다 엄마가 네가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부모 말 들었을 때 손해볼 게 뭐고 이런 말들. 사실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명절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 어른들 말 들어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MZ분들이 너무 싫어하세요. 강요하는 듯한 이런 대화법은 피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으셔야 돼요.
누구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누구는 뭐 대기업에 뭐 들어갔다고 하더라. 누구는 결혼을 했다더라. 네 친구는 벌써 애가 둘이야. 어쩌려고 그래. 이런 말들 굉장히 속상한 말들이죠. 사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요 상황을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말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고모, 이모, 내가 다음엔 좋은 소식 꼭 들려줄게요. 저도 좀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외모 지적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니는 있잖아 어릴 땐 인형이었어. 아이고 근데 클수록 와 그랬노 뭐 이런 말들도 속상한 말들이죠. 자 그리고 5번째는 예민한 주제는 피하셔야 돼요. 특히 정치 얘기, 맞아. 정치인 얘기, 요거는 정말 종교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교 얘기 네, 이런 안 얘기들은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견해를 좁힐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너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으니까 이런 얘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만 얘기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나 때는 아있나, 내 어릴 때는 아니다 이런 말들 설교하듯이 혼자만 하는 말들 역시 마찬가지로 명절 때 피하셔야 되는 말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하세요. 명절의 대화는 이렇게 하셔야 된답니다. 공감과 이해를 먼저 하면서 이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아까 앞에 공감할 때 이거 배웠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구나로 그랬구나. 공감을 하게 되는 건데 시작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드라마 얘기 있잖아요. 네, 영화 얘기, 그 영화 봤어? 정말 너무 재밌었어.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날씨 얘기도 좋아요. 비 피해가 없었어? 아우 세상에 저기 비가 너무 왔지 않아? 이런 얘기들.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로 대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세대 간에도 그 맞아요. 갭이 없이 제너레이션 갭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좋아요. 그거 참 건강에 좋더라. 너 뭐 저기 그 아침마다 공복에 요구르트 하나 먹어봐.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명절에 하면 좋은 말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모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 칭찬은 세대를 초월하고 다 좋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졌네. 이게 포인트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예뻐졌네 말고 더 예뻐졌다. 더 예뻐졌네. 키가 또 컸네 이런 말들. 그래서 외모 초월은 외모를 칭찬하는 것은 세대를 초월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네 정말 내 외모가 초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우 시작이 반이다 했다. 이미 시작했으면 꼭 성공할 거야. 이렇게 잘하고 있어.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잘 될 거다 하고 긍정적인 말로 치열업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 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은 어떤 날이다? 다 같이 즐거워야 하는 날. 네, 즐거워야 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명절이니까 푹 쉬고 많이 먹어라 이렇게. 살찐다. 님 있지. 이번 명절에도 절대 진짜 튀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즈는 특히 더 안 돼. 엄마가 얘기했지 살찐다고. 명절만큼은 우리 어머님들 먹어야죠. 명절만큼은 먹도록 해주세요. 그럼요. 네, 수험생, 취준생, 노처녀, 노조가 모두 다 명절은 가족 간에 다 행복해야 되고 예. 네, 편안한 명절이 되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용돈이나 선물인데요.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뭐 우리 조카 저 삼촌 오랜만에 봤는데 용돈 좀 줄까? 뭐 이렇게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애정을 듬뿍 담아서 표현하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대문대문 특히 이제 우리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세요. 아유 우리 조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 아유 저기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보고 싶었어. 그리고 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삼촌한테 연락해. 이렇게 복 많이 받아 이런 애정을 듬뿍 담아서 응원해주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앞서서도 말은 이
나의 마음을 닮았고 나의 내면을 닮았다라고 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분이 어떤 경우에도 삶의 태도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내 기분이 삶의 태도가 되는 순간 우리 가족들 전부가 다 힘들어지고 내 주변 사람이 다 힘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소통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명절 대화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화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떤 말기술을 쓰면 상대방이 내상을 입지 않고 더 행복해질 수 있나라고 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 소통은 기술이 아니다. 공감. 기술이 아니다. 뭐다? 공감이다. 공감이라는 거. 그런데 이 공감이 어렵지 않고 그냥 세 마디면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 공감이 으ጭ을까 맞나 진짜가 요 말 한마디로 깊은 공감을 하게 되면서 어머 우리 삼촌 최고야. 우리 고모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중에요. 이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언어로 먹고 산다. 그런데 인간이 언어로 먹고 사는데 인간의 집을 구성하는 거. 우리가 이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집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어로 구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그 언어의 집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부서진 곳에는 어떤 사물도 살 수 없다. 사실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우리 또 아내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마음의 내상을 잊게 되면 그곳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상처받은 그 말 때문에 막 죽고 싶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칼에 베인 상처는 지워지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지워질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특히 가까운 우리 가족 간의 그 말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통을 잘한다라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 명절 때 또 오랜만에 보면 이제 딴에는 우리가 좀 더 살았으니까 좀 충고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조언도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아유 내가 또 살아보니까 요게 또 옳더라. 아유 요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좀 힘들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평가도 또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데 충고와 조언과 그리고 평가 이런 판단이 아닌 인정과 공감, 덕담으로 우리 명절을 나게 된다면 이 반가움, 명절 때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반갑잖아요. 근데 이 반가움 끝에 꼭 싸움이 나요. 이렇게. 내가 다시 여기 오나 봐라. 뭐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이모 집에 안 올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등, 의견 대립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덕담으로 좋은 말로 네,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말이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을 날 수 있는 소통의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은 비난하고 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관계입니다. 사실 경상도 분들이 스킨십이 또 그렇게 약하대요. 근데 오늘 당장 한번 우리 아내를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안아줘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사랑해. 우리 이번에 추석 명절을 유난히 더 즐겁게 보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안아주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땅에 먼저 안 계시고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 말 해줬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 말 해줬지? 그 말로 아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잖아요. 그 가족 간에 닫힌 이 불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열쇠는 바로 이거더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효력 있는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릴 때요, 이렇게 무릎 같은 게 까지면 발라주던 저희 엄마가 발라주던 빨간 약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빨간 약 이름 뭔지 아세요? 저희 엄마는 아껴진게. 그래서 아기신기라고. 네, 우리 지금 지민 아나운서님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두 분은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이게 네. 예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엄마께서도 이게 아까신기를 바르자고 그러면서 그 빨간 약을 맞아. 물론 이제 방송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빨간 약을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명절 뒤끝에 많이 먹고 배탈이 났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발라주죠. 그때 저기 복통 약이 없어가지고 그 찰과상에 바르는 그 아까진기라고 불리는 그 약을 배에다가 막 벌겋게 바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이다. 내 이름은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찰과상에 바르는 그 빨간 약을 발라주셨는데 그 다음날 맞아. 어머 이거 웬일이에요? 배가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심리학에서 공부를 하고 봤더니 이름하여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들, 네,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나는 또 우리 이모님 고모님, 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우리 여러분들이 빨간 약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된다 잘 된다 된다 잘 된다. 된다 꼭 된다 된다 꼭 된다. 된다 다 다 된다 된다. 오늘도 즐겁게 화이팅. 네, 즐겁게 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대화법에 대해서 오수양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윤정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요 항상 보면 말이 많아요.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카들한테 말하다가 분위기가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운 대로 공감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응원해줘서 애매모호한 걸 우리가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좀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애매한 걸 애매하게. 다시 보니 더 잘생기시셨어요. 강의 듣는 동안. 김쌤도 한 말씀해 주세요. 반대 윤정 씨랑 반대로 네. 가족들 이렇게 모이면 조카들하고 되게 인기 좋은 삼촌이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유독 한 사람한테만 좀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하수, 중수, 고수 봤더니 맞다. 고수 남편이 쓰는 말을 썼어요. 고수인데? 영혼이 원래도 없었나? 아니 그 문제가 있었네. 어. 왜냐면 명절 때문에 고생했지. 내년엔 내가 도와줄게. 근데 말만 그렇게 안 도와줬어. 내년이 계속 내년에도 오는 똑같은 거네. 말을 그 해. 내년은 오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30년째 똑같이 그래 실천 안 하니까 욕먹을 아이고, 수밖에 없네. 그러네요. 진짜. 네, 반성합니다. 반성하십시오. 아유. 정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말로 상처를 명절 때 많이 받는데 결국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건 또 우리가 말로 그렇죠. 하는 예.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대화를 정말 이번 명절만큼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다가오는 명절 나 할 말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는데 라면서 만나기 좀 꺼려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렇게 따뜻하고 유익한 강의 펼쳐주신 오수양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적어도 상처 주는 말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아나운서이긴 한데요. 유창함보다는 좀 공감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네. 된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마당은 마무리할게요. 아침마당 대구 저희는 다음 주 추석 특집 특강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